매일 아침 혈당 재는데 150, 160, 약도 빠짐없이 먹는데 왜 이럴까? 지금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재원입니다.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혈당이 안 잡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2주 만에 아침 혈당을 평균 40 낮춘 방법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9세 박술래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죠? 선생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5년째 약 먹고 저녁도 일찍 먹고 밤에는 물만 마시는데 아침 혈당이 도통 안 내려가요. 박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어요. 혈당약 알람 맞춰놓고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저녁은 항상 6시 전에 드시고 밤에는 정말 물 한 모금만 마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 혈당이었어요. 매일 아침 재보면 155에서 165 사이예요. 한 달 내내 그래요. 저 혼자만 이런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르신 혼자가 아니에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당뇨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으시죠? 계시다면 댓글에 저도요라고 3글자만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박 어르신께 제가 물었어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자다가 2~3번씩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거워요. 피곤해 죽겠어요. 가족분들이 어르신 코 고신다는 말씀 하시나요? 아이고 맞아요. 남편이 매일 그래요.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란대요. 근데 그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엄청 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숨겨진 범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 어르신께 특별한 검사를 권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붙여서 24시간 동안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일주일 후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나서 밤 10시까지는 혈당이 정상적으로 내려갔어요. 100 정도로 안정됐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새벽 3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혈당이 갑자기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한밤중에 설탕을 먹인 것처럼요. 아침 7시에는 혈당이 16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박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물으셨죠. 선생님, 제가 자면서 뭘 먹은 건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범인은 새벽의 배신이에요.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면 자동으로 일어날 준비를 시작해요. 곧 아침이니까 미리 에너지를 만들어 두는 거죠. 이때 간이 저장해뒀던 당분을 혈액으로 쏟아내요. 성장 호르몬이나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당분 준비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자동으로 나와서 조절합니다. 마치 에어컨 자동 온도 조절처럼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자동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나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나온 당분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75%가 이 새벽 현상을 경험한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범인은 밤의 반란이에요. 제가 박 어르신께 또 물었어요. 혹시 자다가 식은땀 흘리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악몽 꾸신 적은요? 있어요. 가끔 밤에 갑자기 식은땀 흘리면서 깨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무서워요. 이게 바로 소모기 효과예요. 밤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요.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요. 그러면 응급 시스템이 가동돼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간에 명령해요. 당장 당분 만들어내. 그래서 밤에는 저혈당이었는데
아침에는 오히려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당뇨약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 저녁을 거의 안 드셨을 때, 저녁 먹고 무리하게 운동하셨을 때 주로 생겨요. 세 번째 범인은 잠의 방해꾼이에요.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몸이 이걸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간은 또 당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2.5배나 높대요.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제 잘못이 아니라 몸이 그런 거네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직접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향을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진짜 범인은 저녁 식단에 숨어 있어요. 제가 박 어르신께 자세히 물었어요. 저녁에 정확히 뭘 드세요? 밥은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양도 평소 밥만 먹고요. 반찬은 건강하게 나물 위주로 먹고 생선 조림이나 두부 조림 같은 거 먹어요. 완벽해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생선 조림은 어떻게 만드세요? 간장에 물엿 넣어서 졸여요. 그래야 윤기 나고 맛있잖아요. 나물은 어떻게 무치세요? 참기름에 설탕 조금 넣어서 무쳐요. 설탕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두부 조림은요? 간장에 설탕 넣어서 달달하게 졸여요. 그래야 맛있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박 어르신은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양도 줄이셨고요. 하지만 반찬마다 들어가는 설탕과 물엿을 완전히 놓치신 거예요. 생선 조림 한 접시에 설탕 2스푼, 나물 무침에 설탕 1스푼, 두부 조림에 설탕 3스푼. 이렇게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밥 한 공기를 추가로 먹은 것과 비슷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박 어르신은 하루에 설탕을 약 10스푼 정도 드시고 계셨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신 채로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밥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요. 그런데 설탕과 물엿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래도록 높은 상태를 유지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녁 드시고 뭐 하세요?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 봐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저녁 때는 좀 쉬어야죠. 여러분도 다 이러시죠? 저도 합니다. 저녁 먹고 소파가 부르는 거요.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방금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지는데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근육이 그 포도당을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여요. 그리고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저녁에 설탕 가득한 반찬을 먹으면 밤 11시까지도 혈당이 높아요. 췌장은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야 해요.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 상태로 새벽이 되면 새벽 현상까지 겹쳐서 혈당이 더더욱 치솟는 겁니다. 박 어르신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문제를 찾았어요.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기적의 해결책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 어르신께 완전히 새로운 저녁 식단을 제안했어요. 어르신이 걱정하셨죠. 선생님, 저 요리 복잡한 거 못해요. 간단한 방법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5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녁에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특별한 국을 중심으로 드시는 거예요. 국이요? 국은 나트륨 많아서 안 좋다던데요? 일반적인 국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국은 달라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고 아침 공복 혈당까지 낮춰주는 특별한 국들이에요. 자, 이제 그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가 미역 두부국이에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게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두부는 어떤가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은 거의 안 올려요. 게다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역 한 줌 불려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 붓고 두부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간은 천일염으로만 살짝 하세요. 이 국 한 그릇이면 배가 든든해요. 밥이 적어도 전혀 아쉽지 않아요. 두 번째가 시금치 들깨국이에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이 마그네슘이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줘요. 숙면에 정말 좋아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덩어리예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줘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국 먹고 불면증이 나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만드는 법이요?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이다가 시금치 넣으면 끝이에요. 5분이면 완성돼요. 간은 국간장 대신 소금으로만 하세요. 세 번째가 표고버섯 된장국이에요.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뭐든 좋아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된장은 발효식품이니까 장 건강에 좋죠. 장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도 잘 돼요. 최근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이 당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만드는 법이요? 버섯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다가 된장 풀면 끝이에요. 여기에 두부나 애호박 넣으면 더 좋아요. 네 번째가 브로콜리 김치탕이에요. 브로콜리는 당뇨의 슈퍼푸드예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의 1등 공신이죠. 만드는 법이요? 묵은지 썰어서 볶다가 물 붓고 브로콜리 넣고 끓이면 돼요. 돼지고기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다섯 번째가 오이 냉국 두부예요. 여름철 최고의 메뉴예요.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붓기를 빼주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두부는 가벼운 단백질이라 밤에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만드는 법이요? 오이 얇게 썰어서 물에 식초와 소금으로 간하고 두부 넣으면 끝이에요. 얼음 띄우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 5가지를 요일별로 바꿔가며 드시면 돼요. 월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은 시금치 들깨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국만 먹으면 안 돼요. 3가지 황금 규칙을 꼭 지켜야 해요. 황금 규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규칙 첫 번째가 구성의 법칙이에요. 밥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국을 넉넉하게 한 그릇 반 정도 드시는 거예요. 반찬은 그대로 드셔도 돼요. 단, 설탕과 물엿은 완전히 빼세요.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만으로 무치고 생선은 소금구이로 드시고 조림을 하시더라도 간장만 쓰세요. 김치도 설탕 안 들어간 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규칙 두 번째가 시간의 법칙이에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끝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3시간의 금식 시간이 확보돼요. 이 시간 동안 췌장과 간이 충분히 쉴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늦어도 8시 전에는 꼭 끝내세요. 밤 9시 이후에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관리가 어려워져요. 규칙 세 번째가 움직임의 법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녁 먹고 30분 이내에 꼭 걸으세요. 15분만 걸어도 돼요. 10분만 걸어도 돼요. 5분이라도 좋아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방금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와요. 이때 걷기를 하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바로 사용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만 걸어도 평균 혈당이 12% 낮아진대요.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춰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마법이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집 앞 한 바퀴만 도시면 돼요. 15분이 힘드시면 5분만이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나아요. 박술래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2주가 지났어요. 진료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혈당 쟀는데 122 나왔어요. 165에서 122예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잠도 정말 잘 자요. 전에는 자다가 3번씩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3개월 후에는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7.4%에서 6.3%로 떨어진 거예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죠. 박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뭐 대단한 일 했나요? 그냥 국 먹고 밥 먹고 산책했을 뿐인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5년을 고생했는데 여러분, 박 어르신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73세 최영자 씨는 4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48이나 떨어졌어요. 66세 김철수 씨는 10년 동안 못 잤던 불면증이 3주 만에 좋아졌다고 하세요. 68세 정미숙 씨는 6개월 후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70대도 하시고 80대도 하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꼭 메모하세요. 아침 혈당이 높은 진짜 이유 3가지는 1. 새벽 현상이에요. 새벽 3, 4시에 간에서 당분이 자동으로 나와요. 2. 소모기 효과예요. 밤에 저혈당이 되면 아침에 오히려 고혈당이 돼요. 3.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잠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려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녁 식단에 숨어있는 설탕과 물엿이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국은 1. 미역 두부국이에요.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2. 시금치 들깨국이에요. 숙면에 좋아요. 3. 표고버섯 된장국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줘요. 4. 브로콜리 김치탕이에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요. 5. 오이 냉국 두부이에요. 칼로리가 낮고 부담이 없어요. 반드시 지킬 황금 규칙 3가지는 첫째가 밥 반, 국 1그릇 반, 반찬에 설탕 빼시고 둘째가 저녁 7시 전에 식사 끝내셔야 해요. 셋째가 식후 30분 이내에 15분 거드세요. 이것만 지키세요. 2주 후 달라진 혈당을 확인하실 거예요. 추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건강보험 적용도 돼요. 24시간 그래프를 보면 내 몸의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언제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음식이 안 맞는지 다 보여요. 담당 선생님께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작하신 분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당뇨는 절대 포기할 병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5가지 국 중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혈당계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숫자가 내려가 있다면 그게 바로 희망의 시작이에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담당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히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도 전달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이재원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